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국 단 하루면 불바다 된다라는 망언 때문에 국제 토론장이 난리 났습니다. 한국? 우리 중국이 진심으로 작정하면 단 하루면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요. 그 한마디. 강의실 전체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숨을 죽인 채 그 서로를 바라보는 학생들. 그 말을 한 사람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 장리펑. 그의 얼굴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건 그냥 말싸움이 아니구나. 사실 시작은 한복이 중국 옷이냐는 질문 한 줄이었어요. 그 말이 던져지고 누군가는 한글도 한자의 변형이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은 미국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며 가볍게 치고 웃었습니다. 한복, 한글, 군사력, 여권 순위, 문화에서 시작된 대화는 곧 국가 정체성,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온 말이 불바다였던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평범한 강의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상황을 듣던 한 사람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 태도 하나에 강의실은 다시 뒤집히죠.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흥미롭고 무언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라는 게 금세 느껴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콜먼이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 중이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강의실에서부터였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강의 주제는 아시아의 전통문화? 교수님은 유럽계 안보 전문가인 크라우제 박사님이셨죠. 강의실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저, 미국. 처음엔 평범했어요. 각 나라 학생들이 전통 의상을 소개하고 문화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순서였거든요. 한 명씩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저는 솔직히 그냥 예의상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명의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이태윤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는 무척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말투도 또박또박했고 PPT 슬라이드는 정말 깔끔했죠. 한복은 움직임을 존중하는 옷입니다. 천이 흐르고 색은 계절을 닮았고 입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한복은 존중과 조화를 담고 있는 한국의 전통 의복입니다. 전 순간 멈췄어요. 어? 이거 좀 다른데? 그의 목소리도 옷의 선도 배경에 흐르던 한국 전통음악 모든 게 정제되어 있었고 단정했어요. 심지어 사진 속 사람들이 입은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곡선이 흐르듯 이어졌고 색감이 부드럽게 퍼졌죠. 그런데요, 그 조용한 공기를 깨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소리쳤어요. 이건 다 가짜입니다. 저는 흠칫 놀랐고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중국에서 온 장리펑. 이 수업에서는 늘 의견이 강한 친구였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공격적인 말투였죠. 한복이 한국 전통 의상이요? 말도 안 됩니다. 저 옷은 중국 소수민족의 옷이에요. 한국이 도둑처럼 가져간 거라고요. 강의실 안이 싸늘해졌어요. 일부 학생은 눈을 돌렸고 저는 태윤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장리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장리펑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자료는 없어요. 소수민족이라 기록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록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태유는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만약 태윤이었다면 아마 벌써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도 비꼬지도 않았어요. 그때 교수님이 나섰어요. 장리펑 씨. 다음 강의 전까지 한복이 중국 의복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순간 장리펑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는 씩씩대며 가방을 들더니 강의실 문을 쾅 하고 열고 나가버렸어요. 강의실 안은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태우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 앉았죠. 그 순간 저는 조용함의 힘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유는 소리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말했고 품위를 지켰고 침착했어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수업을 듣는 태도가 바뀌었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특히 이태훈이라는 학생을요. 사실 전 그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사람을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유는 조용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강했어요. 그 힘이 자꾸 생각났죠. 며칠 뒤 크라우제 박사님의 수업이 또 있었어요. 그날 주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비교였어요. 저는 그 주제를 듣는 순간, 오늘도 뭔가 또 벌어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장리펑이 또 손을 번쩍 들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군사력 얘기하면서 한국을 언급하는 게 웃기네요. 중국이 진짜 군사 강국이죠? 한국, 전쟁 나면 하루 만에 불바다 됩니다. 또 시작이다. 강의실이 싸늘해졌어요. 전 태윤의 반응을 봤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한 것처럼 말이에요. 교수님은 장리펑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장리펑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중국은 병력이 7억 명 이상이잖아요. 한국은 고작 2,500만 명. 비교가 되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로 저렇게 숫자만 갖고 전쟁을 판단하나 싶었거든요. 그때 태윤이 손을 들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맞습니다. 중국은 병력도 많고 무기도 많죠? 하지만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전략의 싸움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몇 장의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최신 전투기 F-35, K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와의 무기 수출 계약서, 이미지까지요. 이 무기들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들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 체코,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장리펑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중국은 항공모함도 있고 우리는 5세대 전투기 제니십도 보유하고 있죠. 그러자 교수님이 끼어드셨어요. 제니십은 아직 엔진 문제와 레이더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F-35와 전면 대결하면 일일이 아니라 일십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했고 훈련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순간 장리펑의 입이 굳어졌어요.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살짝 고개를 돌리고 볼을 극적였어요. 태유는 그제야 말을 이었어요. 전쟁은 소리 지르는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판단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가 이기게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모든 학생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도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왜 지금껏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을까? 그냥 작아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나라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날 저는 아주 분명하게 느꼈어요. 크다고 다 강한 건 아니다. 그리고 말을 크게 한다고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말했어요. 한국은 나토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아시아 전략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작지만 신뢰받는 나라,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태윤을 다시 봤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 표정도 없이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방금 그 사람은 누구보다 강하게 말한 거라는 걸요. 수업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수업 끝나면 바로 카페로 향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도서관 방향으로 향하더라고요. 도서관 2층 구석, 조용한 복도 끝에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어요. 그날따라 그 지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윤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지도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한반도 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는 살짝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금세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요. 그냥 한반도 침략사를 보고 있었어요. 침략사요? 그 말에 저는 지도 쪽을 자세히 봤어요. 붉은색, 파란색, 검은색 화살표들이 한반도를 향해 겹겹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전쟁이었어요? 네. 한국은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중 절반은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많은 전쟁을 겪었단 말인가요? 그런데도 살아남았네요.
네, 사라지지 않고 언어도 지키고 문화도 남겼죠. 태유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세게 쳤어요.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미안해졌어요. 내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 그저 K-팝, 드라마, 김치 정도만 떠올렸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 순간 장리펑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하루 만에 불바다 될 나라야.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누가 봐도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용한 한마디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날 저는 작지만 강한 나라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할 말은 꼭 하는 사람 아닐까요? 태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며칠 뒤 교수님의 강의가 다시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세계 각국의 여권 파워였어요. 전 솔직히 이번엔 조용할 줄 알았어요. 군사력, 문화 다 다퉜으니 이젠 좀 쉬자 싶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크라우제 교수님이 이번엔 여권 순위를 살펴보죠. 1, 2는 일본, 싱가포르, 독일, 그리고 한국 등 6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193개국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또 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193개? 웃기지 마세요. 공동 1위가 6이면 한국은 사실상 7위 아닙니까? 장리펑. 그는 또다시 그 특유의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입꼬리는 올라갔고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권 지수 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강의실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유럽에서 온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독일 공항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EU 통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신뢰받는 나라예요. 호주 출신 학생도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농장에 한국인 워홀러들이 자주 왔는데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이상한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가 말을 멈췄을 때 저는 태연을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인인 척한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일자리 얻기 힘드니까 한국인인 척 위장해서 취업한 거였대요. 강의실, 아니, 다시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정리하듯 말하셨습니다. 한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93개입니다. 이는 곧 신뢰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가짜 한국인으로 전 세계에 퍼진 이미지가 한국의 순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죠. 장리펑이 발끈하며 말했어요. 왜 우리가 한국인인 척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저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미국 경찰서에서 통역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잡혀왔다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그 사람은 진짜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인인 척했던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자기 행동이 부끄러우니까요. 교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안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한국의 여권 파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조용히 믿음을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숫자보다 가치를 보게 되었어요. 크고 시끄러운 나라보다 작고 조용한 나라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저는 캠퍼스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동안 수업 시간마다 벌어졌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문화 수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냥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찌릿할 만큼 뭔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벤치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보였어요. 익숙한 뒷모습이었죠. 바로 태윤이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방해 아니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나무숲을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정말 몰랐구나 하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태윤 씨 말대로 조용하다고 약한 건 아니었어요. 말을 안 한다고 진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그는 가방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거 혹시 읽어보시겠어요? 표지는 한글로 된 얇은 수첩이었고 그 안에는 간단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쟁 속에서 지켜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매번 지켜야 했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택했다. 저는 책장을 넘기며 천천히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이런 이야기 교과서에선 못 배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작지만 우리가 겪은 역사는 결코 작지 않아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고 태훈이라는 사람의 말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누가 한국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저도 모르게 말하게 됩니다. 그 나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말보다 깊은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 힘은 총과 미사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 인내, 그리고 역사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 조용한 나라가 저에게 남긴 울림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그 벤치에 앉곤 했습니다. 태윤이 옆에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앉으면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보여줬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거든요. 이젠 수업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와도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해도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자신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대신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장리펑에게 한국은 왜 항상 미국만 따르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장리펑은 또 비웃듯 말했죠. 자기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건 자주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태윤을 살폈어요. 그는 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자주국가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많은 침략을 견디고 수많은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낸 나라예요. 전 그게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태윤이 절 바라봤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 고마움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그 미소 하나가 제가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어요. 사실 한국은 조용한 나라입니다. 막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크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는 압니다. 강한 나라는 무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쌓고 신뢰를 지키고 필요할 때 말할 줄 아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역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는 말 많은 나라가 아니라 일관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키는 태도, 선택, 그리고 역사. 그게 결국 신뢰로 남는 거죠.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봤거든요. 그 조용한 나라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남기는지. 태윤은 오늘도 조용히 수업을 듣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늘 같은 속도로 걷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이제는 같은 속도로 걸어갑니다. 누군가 한국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나라요? 조용하지만 절대 작지 않아요. 그 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진짜 강한 나라예요. 오늘 이야기는 미국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일어난 조용하지만 강렬한 해프닝이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그리고 그걸 차분히 바로잡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진실을 전할 줄 아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실과 존중으로 대답했던 그 모습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강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단지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품격을 지키는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한 번쯤 울림을 주었다면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 관심 하나가 우리가 더 깊고 넓게 이해해가는 가장 큰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한국 화이팅에서는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새롭게 비춰볼 수 있는 사연들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속 감동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한국 화이팅은 여러분들의 작은 감동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한국을 응원하며 한국 화이팅!